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9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988명입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5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입니다.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영향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한 코로나19 소식과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일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다뤄보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 측이 표창장 위조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30초도 안 걸린다 자신했다던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재판을 직접 참관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인터뷰도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도 같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거셉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의 공격과 개인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일단락하는 여당의 방어. 청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2부 정치 청년의 눈 시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열띤 토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웠습니다. 특히 부산시장은 당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현주 전 의원을 3부에서 만나보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시간에서는 최근 정당 지지율을 통한 여론의 움직임 분석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함께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0명 발생을 했는데요. 전날 84명보다 26명 늘어서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5명, 해외 유입이 15명인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 53명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지표인 50명 미만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해뜨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이 54명으로 가장 많고요. 코호트 격리 중인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새벽 80대 확진자가 사망해서 요양병원 사망자는 총 2명으로 늘은 상황이고요. 현재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입원 환자 123명은 병원 내에 격리돼 있고 병원 종사자 49명은 인근 시설에 또 직원 46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 보면 이 확진된 직원이 부산 해운대구 지난 9일 부산 해운대구의 재건축 총합 조합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석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다 연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이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검사를 다 받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잠복 기간을 고려할 때 확진자가 더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긴장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가족 면회 외부인 출입이 통제가 되었는데 이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출퇴근했던 병원 직원에 의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생각에서 크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세 자릿수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이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감염됐기 때문에 네. 또 내일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는 18일과 25일 8.15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강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 네. 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네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어젯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비대위에 참여하는 개신교 보수단체들은 개천절과 한글날 때처럼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 이걸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 비대위 얘기를 들어보면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세계차로 이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광복절 집회 기억하시겠지만요. 예. 그때도 잘 지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100명 모인다 그랬었는데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자유연대 역시 어제 법원에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예요. 법원 판단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점을 들어서 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공공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고 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 이런 문서도 공식적으로 보낸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 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 그다음에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 전달 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 환경 개선과 적정 비용 보상 이런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글쎄요, 근데 네. 지금 대전협에서는 의대생들을 구제해주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예. 다시 파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협의체가 쉽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서. 네,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의사협회는 약속했어요, 사실은. 약속을 하면서 다시 이제 진료 거부를 풀고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생들도 그렇고 만약에 의협에서도 정부가 약속한 것을 깬다면 국민 여론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협회가 글쎄요 무작정 또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에 브리핑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에 줄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정부의 답변은 계속 똑같습니다.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계속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지금 일정을 수행 중인데요.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동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서훈 실장이 미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한반도 정세와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에 대해서 서 실장과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측의 고위 관계자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 양자 현안을 비롯해서 북미 남북 관계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다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 종전선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정권 외교부 1차관 지난달에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또 방문했었죠. 예. 이도훈 본부장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아마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쉽지 않겠지만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미 간에 또 북미 간에 뭔가 합의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서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 연례 협의회 SCM을 열었는데요.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에스퍼 장관은 전자권의 한국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 나라의 주권과 관계된 것이고 네.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은 국방력이 한국이 6위다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갖지 않고 미국이 갖는다. 이것도 좀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고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 아직까지 이 미국과의 협의가 안 된 건 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요? 네, 오늘 법사위를 보면 국민의힘 전주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한동훈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증인을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했냐.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여주시청장이 법사위 국감기관 증인을 출석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확고합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라고 반문했고요.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과도 잘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이 법사위뿐만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국감장에서도 이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을 펼쳤는데 박대출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니까 직접 한동훈 검사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유영찬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 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M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었는데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직 교사도 가입해서 영상을 전송받았다. 그렇습니다. 이야, 충격적이네요. 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충남, 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M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서 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충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 또 특수학교 교사,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정교사 3명과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에 직위해제가 됐지만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이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초 안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워딩을 따서 모든 언론이 그리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재판부가 앞서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해라. 예.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연을 정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시연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30초 만에 됐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건데, 이 정 교수 측은 사실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이미지 보정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 이게 컴맹 수준인 이 정교신 교수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서 시연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시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 측,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 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예. 근데 언론 보도는 이렇게 해서 30초 만에 됐다라는 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보도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세팅을 해온 그 상장을 가지고 와서 예. 출력한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나 이런 거 세팅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이미지도 그 공소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는 그 공소장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다르게 또 했거든요. 김치찌개 끓인다고 김치찌개 양념하고 다 넣고 소고기 넣고 두부 다 넣고 나서 불만 붙이면 되는 걸로 갖고 왔다 이 말이잖아요. 네, 딱 비유가 정확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재판에 직접 참관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박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다는 뉴스 앞서 기자 언박싱에서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재판을 직접 취재한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김태현입니다. 자, 김태현 기자도 표창장 시연을 해봤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법정에서 직접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30초 만에 할 수 있다. 아주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직접 가서 재판을 봤으니까 어땠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예. 검찰의 공소장대로 만들면 불가능하다입니다. 공소장 내용으로 해서는 조작을 할 수 없다. 이거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시연한 것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 한글 파일에 있는 그 아들의 하단부 사진을 붙여넣는 부분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을 잘라서 붙여넣는 부분을 만드는데 30초가 걸렸다는 거고요. 예. 그 전체 위조 과정을 만든 게 30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했던 이제 동양대 상장 서식과 오늘 검찰이 보여준 서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식이 다르다면 그게 왜 다른지, 그 한글 파일이 왜 수정되는지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표창장 그 파일의 전체 부분은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표창장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단부에 붙여주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일부분만 그러면은 시연한 거네요? 캡처한 그 부분만 시연을 해갔고요. 사실상 이게 눈속임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언론이 30초 만에 재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 한글 파일, 그 동양대학교 상장 서식 파일을 직접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들. 거기에는 이제 수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수정된 부분을 못 본다면 사실 검찰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면 시연한 것은 공소장 내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조 방법과 위조 결과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겠네요. 예,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검찰은 여태까지 이제 그때그때 주장을 바꿔왔는데요. 예. 그 처음에는 한글 파일에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정에서 정 교수가 한글 파일을 못 쓴다고 하니까 MS 워드로 위조를 했다고 바꾸었고요. 네, 그 최종 파일은 원래는 이제 PDF로 출력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글 파일로 최종본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단부 좌우를 늘렸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힌 부분을 좌우로 늘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래서 도장 부분이 직사각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검찰이 만들어서 제출한 파일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위조할 때 좌우로 늘렸다는 주장을 그 자신들의 증거로 직접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나요? 일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좌우로 늘렸다는 부분은 왜 시연을 안 하냐라고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표창장 제작 시연 전에 이전에도 제시한 바 있던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 박모 씨가 통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틀어졌다고요? 네, 그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사실 그 원본 파일, 원본 상장도 없고 그리고 검찰이 출력한 내역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은 사실상 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2013년 6월 16일을 위조데이로 지칭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면서 이날을 위조데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위조데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사로 나가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위조데이라는 말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표창장 시연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검찰이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면 검찰이 한번 시연해봐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연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일단은 검찰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변호인이 주장할 내용도 있어서 1심 선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라는 것은 다음 변호인 그 서증 조사를 보고 나서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소장 내용과 다르게 시연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